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시즌 4에 돌입하면서 네. 그 시류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아. 일시적으로 지금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있죠. 이름도 부르지 네, 않고 네, 네. 개명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개명을 할 예정인데 그래도 잠깐 그 바꿔서 이제 원래 이 패션 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지만 패션 쪽이 유난히 또 그 일본어와 그 일본어 사투리, 일본어 방언 뭐 이상한 말들을 좀 많이 쓰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힘들어요. 의도치 않게 그런 용어들을 저희 닉네임으로서 정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한글로 살짝 순화를 해서 이제 바꿔봤어요. 네, 네. 겉감씨 안녕하세요. 겉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조예요. 안녕하세요, 마라바퀴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르면 되게 웃기긴 웃겨. 그죠. 뭐라고 해야 이제 될까요? 개명을 작업의 속도가 안 나는 듯한 느낌? 그렇지. 명확하시네요. 네. 네, 명확하시네요. 개명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판에는 네. 저희가 이제 개명해서 네. 이름을 이제 새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컬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도 저게 뭔 소린지 하는 얘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저희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보여주는 게 없이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지겹죠. 그래서 이제 저희 겉감 씨가 네. 겉감님이 몇 개를 더 말씀드린 다음에 네, 이제 또 그 이게 색상만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뭐 보여준다기보다는 하여튼 네.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학교 또는 이제 학원 뭐 이런 데서 갈 때 그냥 학구적인데 아카데믹해. 이런 책들을 시작을 해요. 왜 색채 수업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색채 수업이 제일 어렵죠. 가면 네. 일단 뭐 이론적인 수업 좀 배우고 큐와 톤. 일단 동그라미, 색상환 이런 거를 하나씩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것들에 색종이를 니디라로 잘라서 붙여라고 해서 그렇죠. 쭉 주면서 작업을 계속 시키죠. 근데 한 번쯤은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네. 근데 이거에서 이제 보시면 요거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톤인톤과 톤온톤이잖아요. 그쵸. 예, 같은 톤의 그 그라데이션인지 그럼요. 아니면 같은 그 톤 안에서 약간 배색이 들어가 있는 그 컬러의 톤인톤과 톤온톤을 반대의 계열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거 거니까. 이제 나중에 BT라고 해서 이제 칼라 BT? 콤펌 하시다 보면 예. 내가 준 건 이건데 왜 안 나와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그쪽도 이렇게 방식으로 0.5 간격으로 또는 0.3 간격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칼라를 드롭하거나 옆으로 가면서 칼라의 색을 뽑아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배열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색은 그 원단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제일 내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걸 더 넣고 이걸 더 넣고 이걸 더 넣으시면 될 것 같지만 그 딴 색으로 가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우리 흔히 BT 카드가 오면 BT 스와치가 오면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저기 저기 옐로기 한 10kg, 저 10%만 저기 빼주시고 여기다가 저기 레드기. 레드기를 한 있잖아요, 20%만 올려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레드기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럼 생각보다 이 색이 되죠. 예. 예를 들면 그 컬러가 네. 잘 안 나와요. 네. 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본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컬러 볼 수 있는 컬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는 컬러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인턴들이 오면 첫 번째를 하는 게 스케치북을 좀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계열로 지금 이 책에서처럼 흰색의 계열, 뉴트럴, 내추럴 이런 식으로 정해준 다음에 옐로우에서 오렌지로 갈 때, 옐로우에서 그린으로 갈 때, 옐로우에서 뭐 블루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컬러 스와치들을 그러니까 패턴 칩을 붙이면 좋은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실무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라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서 스와치북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로 배열과 세로 배열을 통해서 컬러의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설명할 때 BT를 한다거나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걸리죠. 그리고 많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업하시는 분이 감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몇 달이 걸려도 완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칼라칩을 만드실 때도 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걸 해야지 면적에 따라서 칼라의 이게 비율이 달라질 달라지죠. 것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래서 비커 테스트 온 거는 다 칼라가 다 똑같은 사이즈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실무를 하시면서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가장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패턴을 모으라고 시키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옷은 하나만 저처럼 이렇게 딱 솔리드로 입진 않거든요. 그쵸. 이렇게 위아래 상하 배색으로 배색, 많이 입기 응,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색이 되게 쨍하다고 표현하죠? 아까 네네네. 그 옐로우를 말씀드리면 옐로우 되게 강한 색이잖아요. 네. 그 색은 되게 조그맣게 쓰면 밝게 보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느 색 아까 이제 면적 대비로 보여드렸던 블랙이나 베이지는 넓게 쓰면 좋지만 또 네. 한 컬러 다 입으면 우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로고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 핀으로 넣을 것인지 그치. 스트라이프로 넣을 것인지를 구분할 거면 이 색을 또 패턴으로 보면요. 그게 확실히 더 잘 보여요. 이 색이 면적이 좁을수록 밝아지는 거랑 면적이 넓을수록 흐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스타일들을 배색을 계속 컬러를 이 아이템에 어떤 컬러를 넣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게 반팔인지 긴팔인지 어떤 옷과 코디하는지 스커트 코디인지 바지 코디인지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랬을 때 얘를 어떤 핀을 넣어주고 포인트를 어떤 컬러를 넣었을 때 하이랑 정한 게 있어야 맞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얼라인이 되는 컬러를 넣는 그럼요. 게 네. 브랜딩에서 완성도가 올라가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컬러에 대한 그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명확한 그 컬렉션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는 예를 들어서 그 와인 같은 계열 같은 경우는 컬러가 약간 고급스럽고 TD스럽고 그리고 약간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모던하기도 있잖아요. 하고. 모던하기도 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 연령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 그런 것 신분이라든가 어떤 성별이라든가 어떤 그 키워드 정도를 표현할 때 그 아주 되게 도드라지는 컬러들이 있는 게 그게 아마 와인 계열이나 이런 컬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 나타낼 때 지금 저희 그 겉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인 계열, 블루 계열, 그린 계열 네네네. 이런 것들이 옐로우 계열. 그 나타내기 되게 좋은 이제 컬러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제 그 마라바키님이 마라바키.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처럼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시즌 설명이나 트렌드 가면 요런 아이들 대충 붙여갖고 요 시즌에는 요런 컬러들이 대충 붙인 건 아니잖아.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매바자. 정성 들여서 붙이신 그 컬러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네. 고민이 필요해요. 네. 많은 밤을 날밤을 그래서 새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 팟캐스트 할 때 보면 어느 뭐 이렇게 팬톤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배색보다는 컬러에 포커스를 굉장히 그쵸. 많이 맞춰요. 네네네. 근데 패큘러나 이런 거를 보면 거기는 배색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네네. 맞춰요. 그러니까 백글로 네. 같은 경우나 넬리노디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순유곡에 더 네. 강하다면 트렌드 유니온이라는 제가 캐주얼에 되게 가까워 맞아요. 캐주얼과 네. 아동에 가까운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네. 컬러를 비율에 따라서 어떤 코디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컬러의 기준이 되는 그 팬톤 칩을 이제 흔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 패션 실무 쪽에서는 팬톤 칩을 사용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팬톤 칩은 그 인쇄나 정확하게 그 잉크에 섞이는 비율이 정확한 그런 인쇄 쪽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쓰실 수 있지만 패션 쪽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덕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나와 있는 스와치 네. 그게 가장 정확하게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단점은 서로 대면한다거나 그거를 서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는 그렇긴 거고요. 하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새 팬톤에서는 이제 그 패브릭으로 나와요. 요새 그래서 그게 그 뭐 삐띠나 그 프리미엄 비종에 가면 그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비싸잖아. 비싸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해외 생산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에는 네. 팬톤에 패브릭 톤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그거는 그쵸. 소통이 되거든요. 같은 거니까. 팬톤도 컬러 지정하는 그 네. 그룹이 여러 개 있습니다. 팬톤 칩도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쓰는 네. 용도에 따라서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잘 아셔야지 되는. 같은 컬러 기준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서로 다른 팬톤 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컬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와치 스와치가 정도, 제일 패브릭 낫긴 스와치가 한데, 가장 좋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렵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팬톤이 좋은 거는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게 편하긴 하지만 단점은 이게 이렇게 넓게 만들다 보니까 패브릭을 되게 얇은 면 원단으로 만들어줘요. 그쵸, 한 가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면바지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얇은 그런 패딩에 가까운 정도는 팬톤 컬러로 맞추기 쉬운데 네. 모직이라든가 이렇게 헤어리한 원단이나 네. 컬러의 깊이감에 섀도우가 더 포함되는 원단들은 사실은 팬톤으로 맞추시면 더 나중에 나왔을 때 진해지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과정을 네. 한번 거쳐야 되죠. 뭐 팬톤 칩을 가지고서 모직의 그 스와치를 가지고 맞춰서 요 톤을 맞춘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 그래도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되게 템템해 막 안 된다. 이게 최선이에요. 네. 아, 그럴 때는 협의를 잘 하세요. 도대체 BT를 몇 번을 보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또 BT도 오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노란빛 형광빛하고 푸른 형광빛이랑 이 비백열구에 따라서 그쵸. 형광등에 따라서 다른데 전열 기구에 따라서 또 네. 자연광에 따라서 이제 BT를 내준 데에서 보는 그 형광하고 똑같은 게 여기도 같은 거가 일 수가 없고 이제 라이트 박스가 있긴 한데 근데 라이트박스도 이제 이게 한 달 됐는지 1년 된 밑에 불인지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나라의 자연광이 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입을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저게 이제 현장 컨펌의 오류라고 하죠. 네, 내가 어디를 가서 칼라를 컨펌한 적이 있어요. 아,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다른 거지. 달라요. 네. 그때 그 시절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간 뭐 무턱대고 가지 말자 현장 컨펌. 일하다가 보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컬러가 오류가 가장 많은 게 컬러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센치나 뭐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숫자로 정의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컨펌했는데도 이게 내가 언제 이랬어 싶을 정도로 음. 다르게 하는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선택했어? 하여튼 그래서 컬러는 어떤 그 사람의 그 감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신분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컬러들이 옐로우나 약간 와인 계열이나 이런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신분을 또 나타내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있어요. 근데 브라운 계열은 약간 소박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컬러래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컬러라서 음. 선호도가 되게 낮았었다는데 땅의 칼라죠. 네, 땅의 컬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요새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컬러에 대한 소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년 FW에도 브라운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득세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땅이 소중해졌잖아요. 그치요. 예전에는 그치요. 블루 칼라,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이 네. 사람들이 음. 상위 레벨이었으면 요즘에는 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위 레벨이 되었어요. 땅을 가진 사람이 상위 레벨 아니에요. 지주가 그래서 근데 물주? 자연과 훨씬 더 네.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게 훨씬 더 이제는 에코나 이런 시스템에 네, 그런 의해서 트렌드하고도 잘 그쪽으로 맞고. 많이 넘어가다 보니 그러한 따뜻한 느낌의 것들이 음. 주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화가들도 브라운을 많이 쓰지 않는 화가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그 브라운을 굉장히 잘 쓰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뭐 그 화가의 이름을 따서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는 네, 컬러도 네. 나올 정도로 이제 브라운을 굉장히 잘 쓴 예로 얘기를 할 때 반다이크 브라운을 쓰거든요. 그래서 컬러들은 이렇게 어느 시대 때는 좀 미움받을 수도 있고 어느 시대 때는 굉장히 터부시하지만 어느 시대 때는 굉장히 사랑받고 신뢰하는 컬러가 되기 때문에 컬러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탄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컬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컬러의 말이라는 책을 이제 그 소재로 해서 컬러에 대한 그 어원 또는 이제 컬러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요거 분석을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네. 컬러가 거의 안 엮이는 데가 없죠, 당연히 패션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컬러에서 색채 기획을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우리 그 마라바키님하고 국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어색해? 그 어디를 가던 네. 컬러가 딱 포인트되는 눈에 들어오는 컬러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는 또 이제 그 이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 보여줘야 저 사람들이 와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호감가게 네.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가구나 네, 네, 네. 그런 조명 이런 것에 네, 베이스 컬러를 두고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옷들을 그와 어울리게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서 인테리어의 컬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품이 눈에 확실히 빨리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로 좀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엮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시즌 4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1, 2, 3 시즌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그 다룬 그 서적들, 네. 자료들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의 이제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시작하면서 컬러 과정을 따로 이제 배웠고 컬러 같은 경우도 컬러리스트가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따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컬러들이 주는 무드에 대한 배색이라든가 컬러의 느낌들을 그 문고 그 큰 서점에 가면 굉장히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이 또 많이 있고요. 기본 서적으로는 요하네스 이텐의 책이 가장 손꼽히는 책이거든요. 고전서이기 때문에 요하네스 이텐 그분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거는 실무하면서 스스로 이제 찾아서 봤던 책들이라 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컬러는 네. 꾸준히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배운다고 금방금방 올라오는 네, 내용도 네, 아니고 100%. 네. 네. 컬러는 진짜 자기가 다 타서 네. 아마 이렇게 그치, 조색을 조색을 해봐야지 되게 많이 늘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저 이제 그때 그 네. 진짜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렇죠. 저 물감으로. 원단을 네. 모두 다 이제 다 물감으로 타가지고 다 화이트 도화지에 칠해가지고 옥상에 널어 말렸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난 그거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걸 해서 직접 다잉을 그걸로 이제 칼로 잘라서 스트라이프 티를 짜가지고 업체에 잘라서 보냈었거든요. 그 1유니트씩을 잘라서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시네요. 네네네.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한 컬러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를 이끌어 왔었어요. 하나의 컬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면서 그 모든 컬러의 뱅크를 다 만드는 기억이 있거든요. 이건 20년대 레드다, 이건 30년대 레드다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보헤미안 레드다 또는 이거는 이집시언 레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나눠보았고, 이 레드의 배색은 블루일 때, 그린일 때, 옐로우일 때, 베이지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나눠보고, 굉장히 그거를 생명력 있게 부과하는 걸 되게 오랜 기간 했었어요. 가장 좋은 네. 예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주로 하고 이제 네.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좀 익히거나 아니면 스와치를 배열을 통해서 좀 봤던 그쵸. 예가 저고요. 네. 이제 그 마라바끼님 같은 마라바끼님, 경우는 네. 실제로 네. 그거를 이제 구현해가면서 이렇게 네. 조색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신 케이스니까 음. 이게 컬러를 대하는 그게 또 다를 거예요. 그쵸. 아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연구해 가시다 보면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디자이너는 반드시 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네. 굉장히 중요한 컬러라서 오늘 네. 첫 시간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요거 다음에 아까 음. 이제 살짝 소개해드렸던 뭐 이제 비주얼 그 머천다이징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주에는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되게 핫하죠. 네네네. 요즘 친구들이 네. 가장 되게 관심 가는 하고 거. 싶어라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네, 네. 스타일리스트라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관련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서적을 배경으로 또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 패션 트렌드, 패션 비즈니스의 경향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콜라보레이션에 다시 한번 콜라보레이션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게 꼭 그 어느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이 광범위한 그 아이템들에 대한 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예를 내용이죠? 예를 알려드릴 네. 거라서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급조한 그 이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강. 보조해요. 마라바끼입니다. 자, 요거를 다음에 개명을 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네. 시즌 4 들어오면서 또 이제 저희 그 사인도 예쁘게 새로 이제 우리 마라바끼님이 또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들어주셨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부터는 적용을 해서 네. 이제 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좀 띄엄띄엄 그 자주자주 못 올려도 꾸준히 그 좋아요, 구독 이런 거는 그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